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25년 이제 공무원 시험 국어와 영어가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면서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분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학습 상담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 질문 많이 받거든요. 관련돼서 제가 간단한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전 시험과 크게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뭐 이메일 업무나 이제 실제 업무와 관련된 용어 정도만 좀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근데 관련돼서 이번에 나온 지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기초 영단어나 또는 독해를 풀면서 독해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 위주로 쓰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 부담이 없어요. 자, 문제는 국어죠.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암기 파트는 많이 줄이고 이제 독해가 많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서 특히 추론형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지역적인 암기 파트 공부를 많이 줄이니까 부담이 줄겠지만, 하지만 단점은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암기 파트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독해가 지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100문제를 5과목을 100분 안에 푼다? 암기 문제가 줄어든 상태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영어 같은 경우도 매년 수험생분들이 시험 끝나고 물어봐요. 올해 영어 시험 난이도는 어땠어요? 근데 저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는 게,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5과목을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상황에서 국어랑 영어의 긴 독해 지문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과목 풀기 때문에 또 국어랑 한국사랑 행정법, 행정학 또는 전공 과목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년은 첫 시험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국어 과목은 사실 암기 파트가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에서는 절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거는 이전 시험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고 독해 지분은 많아지고 암기는 줄어든다. 그러면 전략은 이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우선 최대한 빠르게 실수 없이 다 맞추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시험이 어렵고 지문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괜히 푸느라고 시간을 뺏기고, 또 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남은 문제를 푸는데 조급해져 가지고 당황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략을 선택해야죠.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빠르게 다 맞추는 전략.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뒤에 남긴다고 할게요. 남겨놓고 푼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푸냐? 간단하죠. 소어법이죠.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선지는 다 삭제를 하고, 그럼 남은 선지에서 여러분이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구할 수 없다. 그 정도면은 이미 100점 방지형 킬러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없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높은 번호 또는 낮은 번호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찍고 넘어가세요. 공무원 시험은 어차피 어려운 지문이나 쉬운 지문이나 다 같은 배점입니다. 5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자. 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 방향에 상당히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바로 뭐냐면, 시험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출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기출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겠죠. 시험에서 출제된 범위, 그리고 시험에서 안 나온 범위, 시험에서 안 나온 단원이나 안 나온 부분은 일단 우선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선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한다 했을 때 맞는 선지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가 무엇인지, 나중에 그 중요 포인트 키워드 보고서 관련된 이론이 내용이 생각나야 하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틀린 선지에서는 출제자는 어떠한 부분을 한정을 만들었는지를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바로 기본서의 단권화를 시켜야죠. 기출 분석과 기본서의 단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고 그럼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략해야죠. 다음 회독에서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다 해요.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계속 합니다.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공부 방법은 이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왜냐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국어 과목이 앞으로 암기 파트는 많이 줄어들고 출연형 문제는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는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나가기 때문에 5과목을 사실 시험이 쉬울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취해야 하는 전략은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우선 맞추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기출 분석 그리고 기본서 단권화, 요 두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안 풀린 문제 나온다. 어떻게 한다? 넘어가자. 어차피 안 풀린 문제 나온다는 거는 그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고 100점 만점 킬러 문제고 다른 수험생들도 맞추기 힘들 수가 있어요. 워낙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고 대신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그 문제 다시 돌아갈 때 풀 수 없는 문제 돌아갔을 때 뭐 하라? 속어법. 속어법을 해가지고 최대한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거는 삭제를 해주세요. 그래도 안 풀린다? 그러면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 컷만 넘길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과목이 합격 컷이 나와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설프게 막 두려워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불안해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수험생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하려고 해요. 강사님들도 강의를 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줄여서 공부하시고요. 교재도 많은 교재를 막 풀 게 아니라 제대로 중요 교재들만 선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되, 자 중요한 거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죠. 분석입니다. 분석을 해서 내 약점을 체크하고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한정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 정하시면은 아마 내년 시험 준비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더 커질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